자, 저기 40-3번 하고요. 40-3번 하고 41-2번 할만해요? 다시 3번은요? 41-3번이요. 어려워요. 자, 요거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40-3번부터. 어허? 예. 자, 일단 요 곡선 두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곡선을 그려줍니다. 두 곡선을 그려주세요.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요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린다고 했거든요. 자, 직사각형 내접하게 그려주시면, 자, 축과 평행하게 내접하게 그려주시면 이런 형태로 내접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동점을 웬만하면 t, ft로 잡는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 자, 이 점을 t,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점이니까 3-t제곱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가로의 길이 얼마가 됩니까? 가로의 길이 2t 좋아요. 가로의 길이는 2t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세로의 길이, 자, 요만큼이 3-t제곱이거든요. 2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6-2t제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가 얼마가 된다? 세로라고 해야 되죠. 자, 세로는 6-2t제곱. 자,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 두 개 곱하면 되죠. 네, 두 개 곱해주세요. 2t에다가 6-2t제곱 이렇게 곱해주시고, 자, 12t-4t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해서 이게 넓이니까 이거를 t에 대한 식이니까 st라는 식을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s 프라임 t를 구합니다. 그러면 12-12t 제곱이 되고요. 자, 이건 12로 묶어주면 1-t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1과 1을 지나가는 음수, 양수, 음수가 되는 이런 도함수를 갖고요. 자, 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마이너스는 감소, 증가, 감소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그런데 이제 t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t는 여기가 루트 3이거든요. 자, t는 이 위에 있는 점을 t라고 잡았으니까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루트 3까지죠. 그래서 t의 범위를 잡았으니까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0이 여기 있을 거고요. 루트 3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가장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1에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을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8 나오죠. 8. 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은 일단 저 과정이 문제예요. 요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식으로 이끌어내질 못하고 있는 게 아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일 거고, 이거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끌어오면, 여기 하는 과정은 앞에 있는 문제들이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41-2번 볼게요. 41-2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의 종이를 자, 요거 잘라가지고 요거 잘랐어요. 요거 자르고 잘라요. 자르고 접고 접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형태의 삼각 기둥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삼각 기둥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요거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부피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밑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넓이가 뭐고 높이가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둔다? x라고 둔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x니까 여기는 요 도형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요 도형을 조금만 확대해서 보잖아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냐면 60도의 절반이니까 30도가 되고요. 여기는 60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길이를 뭐라고 두자고 했다? x라고 두자고 했다. x.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3x가 되겠고, 자, 요 길이는 2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요 부분이 몇 개가 빠져요? 2개가 빠지기 때문에 12에서 루트 3x를 2번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밑면에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12-2루트 3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정사각형이고요. 자, 높이는 뭐냐면 얘를 접어서 올렸으니까 요 길이가 높이거든요. x가 높이입니다. 자, 그럼 vx 찾을 수 있겠죠. vx는 밑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고요. 12-2루트 3x입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높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최고창의 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최고창의 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야? 음수야? 뭐지? 이 앞에 유리창이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뭐지? 나 혼자 이 쇼하고 있는 이 느낌은 뭐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예, 접하고 있잖아요. 제곱이니까 어디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집어넣으면 0 나옵니까? 2루트 3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자, 2루트 3 그 다음에 0인데 0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가고요. 여기서는 접해야 됩니다. 최고차기에서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x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2루트 3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0,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놈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자, 이게 최대값인데, 자, 이 최대값이 되는 위치는 접하고 뚫고 지나가면 몇이라고요? 2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2대 1이기 때문에 전체 3분의 1만큼이 바로 요 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3분의 2루트 3이 되겠죠. 자, 3분의 2루트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3분의 2루트 3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가 되는 x값은 3분의 2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밑에 문제 풀어주시는데, 자, 밑에 문제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 원기둥의 최대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기둥 부피 구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예?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밑넓이가 지금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원의 넓이를 찾으셔야 되고, 자, 원의 넓이를 찾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지름 R을 놓고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높이도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9를 생각하긴 하지만 9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꿔서 생각하냐면 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느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게 원의 반지름 R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높이 H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얼마냐면, 이 반지름이 얼마인 구라고 했냐면 3인 구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거리도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R과 H 사이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한두 번 해보면 아마 조금은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가 문제예요. 여기에 반지름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H인데, 자, 요게 H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자, 누구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둘게요. 자, 부피는 밑넓이를 곱해야 되거든요. 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H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H를 R로 바꾸는 게 좋으냐, R제곱을 H로 바꾸는 게 좋으냐,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기다가 이 자른 단면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 R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2분의 H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R제곱 더하기 4분의 H제곱은 얼마다? 9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잘 보세요. R제곱을 H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H를 R제곱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자, H를 바꾸려면 루트가 생기겠죠? 그죠?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R제곱을 그대로,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R제곱을 뭘로 바꾼다? 9-4분의 H제곱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즉,
h에 관련된 식으로 써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파이의 r제곱 대신에 9-4분의 h제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h를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내가 이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이 인수분해를 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 h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2루트 3 2루트 3? 2, 3, 6 얼마예요? 6 들어가면 되지. 6 맞죠? 6이 들어가면 0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0도 지나가고 0,0도 지나가고 6,0도 지나가고요.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란 말이야.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 h는 아무리 길어봤자 얼마냐면 6이에요. 길이가. 6보단 작단 말이에요. 0보단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0에서부터 6까지 사이의 범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위치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위치는 접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뚫고 지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얘가 1대1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요 식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y는 x에 x-a랑 x 플러스 a를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즉, 얘를 정리를 하면 a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 이런 3차 함수란 말이죠. 그럼 요 위치랑 요 위치를 우리가 이제 미리 정해놓고 공식처럼 외워놓고 간다면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정리를 해요. x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제곱 x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요. 자, 얘를 미분하면 dy dx가 됩니다. 자, dy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데 3으로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a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정리하면 x 플러스 루트 3분의 a가 되고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되거든요. 자, 이 무슨 얘기냐? 기울기가 0이 되는, 도함수는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 루트 3분의 a이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라는 거예요. 자, 루트 3분의 a, 여기가 루트 3분의 a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a를 지나고 마이너스 a를 지나는 이런 함수면 이 극대값이 되는 위치를 찾으려면 원래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로 나누면 된다? 루트 3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위치다? 극대나 극소가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 루트 3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얘 루트 3 나눠봐. 6을 루트 3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와요? 2 루트 3이 나오죠? 아, 2 루트 3을 넣으면 뭐가 되겠구나?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h가 얼마일 때? 2 루트 3일 때. h에다 2 루트 3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피의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저거는 이제 자주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동일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요 간격이 동일하잖아요. 간격이 동일하고 가운데가 0인 경우에는 이 좌표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바로 극대나 극소가 되는 위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증명한 거예요. 방금 증명한 거야. 증명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시간을 줄여주는 어떤 방법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는데,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결국 상황 자체를 식으로 바꾼 다음에 결국 우리가 했던 방법은 뭐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즉,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획기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그리지 못하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프 그리는 거에 조금 더 열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124페이지부터는 2분 있다가, 3분 있다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왔는가? 어제? 밤에? 그러면 A를 더하면 되죠? 그럼요. 그게 GX인 거예요. 이거를 미분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럼 그럼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나오겠죠? 오. 대값, 수값. 응. F가 마이너스 1값, 대값, 응. 수값 응. 두 개 나온 거. 근데 선생님 2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얘밖에 없잖아요. 걔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A축으로 A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값이 나왔잖아. 그죠? 요 값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얘를 내려도 이렇게 그려지면 서로들은 두 개 실근을 갖는 거고, 얘를 요만큼 올려도 서로들은 두 개 실근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올리는 값 하나, 내리는 값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옮겨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플러스 A라고 놓고 GX를 가지고 생각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자면 계산 잘못했구나. 계산 잘못했네. 네. 자, 그러면은 뒤쪽에 선생님이 그 다른 반 질문을 받아보니까 대략
몇 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선생님이 풀어주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2-2번 2-3번도 자, 그 다음에 대표 3번은 괜찮을 것 같고요. 대표 4번 설명을 하는데 4-2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4번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는 저기 5-3번 5-3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형 6번 그러니까 129페이지에는 6-2번 그 다음에 130페이지는 7-3번을 기준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숙제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못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끝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공부하기 힘들죠. 선생님도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 때문에 막 좀 우울해진 적도 많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되게 우울한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한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집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후회 없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다.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잘 가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일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제각각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다 얘기가 다른데 그래도 하나같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대학을 잘 가면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거든요. 즉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기억들이 조금 각색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달라지죠. 내가 되게 힘들게 막 뭐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가 좋잖아요. 그럼 그 힘든 과정이 되게 미화가 돼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근데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결과도 안 좋으면 그 기억은 완전 진짜 지옥과 같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결과를 좀 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강요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빨리 변해왔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변화에 쫓아가기가. 선생님도 쉽지가 않은데 선생님 친구들이나 선생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엄청 얼리 어댑터거든요. 뭐든지 무언가를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왔고 그게 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죽어라고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의 원동력이 사라졌어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아, 선생님 저 그 아프리카 방송 봤더니 철구라는 애는 완전 막 이렇게 백신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돈 많이 벌고 잘 살던데요?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옵션인 거야.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원동력이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들도 꼭 공부를 막 무조건 막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덜 할걸요? 나 공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떨어지긴 하나 그래도 주변 통계들을 보면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살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공부를 할 거면 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들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해도 지겨울 때가 많은데 남이 시켜서 하고 주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더더욱 하기가 싫겠죠. 더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그래서 최소한 자신의 목표.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아주 소소한 목표라든지 내가 여태까지 뭐 돈을 모은 다음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 돈을 내가 진짜 흥청망청 쓰겠다. 아니 뭐 사고 싶은 걸 사겠다. 뭐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목표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해봤어요. 선생님도 생각 많아. 아니 옛날에도 공부를 하는 애들 힘들어하는 애들 많죠. 근데 막 그래도 막 어떻게든 참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주변에 공부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필수가 아닌 약간 선택이 되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선택이다 하더라도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 공부를 하면 뭐가 좋아, 뭐는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공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지만 누구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에 대한 어떤 이 실망감, 뭐 공부에 대한 어떤 좌절, 뭐 그런 것들만 느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를 극복을 해내면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나이 든 사람의 또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조금이라도 아니,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는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만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셔도 돼요. 대신에 그냥 지금 이 고등학교 시절만큼은 그냥 공부에 한번 푹 한번 빠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든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않아요. 충분히 쉬면서 충분히 놀면서 하니까 충분히 뭐 먹고 놀고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아마 지금 공부한 걸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그걸 못해서 안달이라면 조금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 결과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고 뭐 선생님
한 12년 전에 서점에 갔을 때 항상 베스트셀러 1위로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뭐 읽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를 오늘 참으면 내일은 2개. 그걸 참으면 다음 날은 3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조금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도 참고 넘기면 나중에는 더더욱 큰 보상이 온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힘들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음 시험에 이게 몇 등급이 되고 몇 등급이 되고 몇 등급이 됐을 때 우리 엄마의 표정, 우리 아빠의 표정, 주변 친구들의 나를 바라보는 부러운 시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막 쉬고 놀고 막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3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GX 그래프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A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A를 더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GX가 된다라는 거예요. GX가 된다. 자, 그런데 이 GX가 0이 되는, 이 GX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0이 되는 실근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2 실근을 갖는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지수가 지금 상수항의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따로따로 그려서 몇 점에서 만나게 하면 된다? 서로 다른 2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몇 개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2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랑 동일한 거니까 자, 얘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를 미분한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dy dx라고도 쓴다고 했으니까 자,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3 묶어주신 상태에서 인수분해만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2차 함수 그림 그려주고 3차 함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얘 실제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갖고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얼마?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한번 5 나오나요? 5? 5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요. 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7 나와요. 이렇게. 네, 마이너스 37이 나와요. 근데 그거랑 누구랑 y는 마이너스 a랑 만나는 점이 2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점에서 만나려면 어디를 지나가면 돼요? 이 점에서 정확하게 접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자,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자, y는 마이너스 a가 누가 되면 된다?
얘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a가 얘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5이거나 아니면 37이면 된다. 그래서 두 개 합을 구해주면 얼마가 나오겠다? 42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2번. 2-2번 한번 보시고요. 자, 3x 4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놓으시고 얘를 fx라고 놓으시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a라고 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f'x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x 세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12x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4x가 나옵니다. 그러면 4x로 묶어주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3, 1에다가 안 되네. 뭐가 잘못됐죠? 1이죠. 자, 1. 1이어도 안 되네. 뭐가 문제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네요. 마이너스 12x. 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2로 끄집어내야 되겠네요. 12x로. 자,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12x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거예요. 3차 함수이고 도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데 도함수를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호를 빨리 찾으려고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를 지나가요. 요렇게. 자, 이렇게 지나가니까 부호가 결정이 되죠.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 극값의 위치가 중요해요. 자, 극값의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는 건데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x축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35요? 32. 자,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32가 나오니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a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수 쪽이란 말이에요. 자연수기 때문에. a가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 쪽에 상수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얘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가 되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2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따라서 a는 5보다는 크지만 3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자, a 값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이 프라임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fx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알파고 베타고 그 다음에 감마인데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양수, 음수, 양수, 음수기 때문에 자, 증가, 감소, 증가, 감소예요. 이렇게. 근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X축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양, 양이 나오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양, 양이 되는 게 2번에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A의 값과 B의 값, 그러니까 FA 값과 FB 값은 실제로 크게 중요한 값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신 좀 차려주시고 자, 대표 4-2번 가볼게요. 4-2번.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찾아라 라는 얘기는요, 그래프를 먼저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수냐 음수냐는 그래프를 실제로 이렇게 그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근데 Y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X축이 여기 있다. 그래서 Y는 A를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근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지금 Y축보다 오른쪽에서 형성이 되면 양의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형성이 되면 음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의 실근.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냐면 이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축하고 Y축을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 Y축을 동시에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A가 되는 거고요. 얘를 Y는 이라고 쓰시고,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그래프 그려주시면 Y 프라임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3으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아래로 볼록한 함수.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자, 0은 여기 있겠죠. 자, 0을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축은, X축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Y축은 여기 있을 거고요. 0,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자, 극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극값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인지 보세요. 1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Y는 A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알파는 음수, 베타, 감마는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양의 실근 2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양의 실근 2개. 그 다음에 음의 실근은 몇 개? 1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2개 만나. 이건 오른쪽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왼쪽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하나 만나려면 이런 위치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하나.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Y는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 값은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은 몇 개? 1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축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축의 위치를 표시를 꼭 해주셔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3번이라든지 4-1번이라든지 지금 못 푼 사람들은 4-3번, 4-1번을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이 축을 같이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해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얘가 9월이 되죠. 1보다 작으면 분수. 이거 크면 1에서 최고값이 그럼 최고값이 9이죠. 최고값이 9에서 그게 완전 9. 똑같죠. 프라임 있지. 근데 여기서 얘 차이가 얼마나? 여기 이렇게 2가 되는 2에.